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위로 음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로 음식이라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맛이기도 한데요. 엄마가 정성껏 싸주셨던 도시락, 사랑하는 연인과 맛보았던 디저트, 또 여행지에서 혼자 먹었던 샌드위치, 이런 음식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안락 의자처럼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추억의 맛. 누구나 그리운 맛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위로의 음식이 있어요. 타이트했던 의대생 시절을 견디게 해줬던 것은 갓 구운 빵이었어요.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에 베이커리가 있었는데 그 베이커리 진열대 위에 방금 갓 구운 빵이 놓이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부드러운 빵을 한 입 떼어 먹으면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위로 음식은 이런 거예요. 몸과 마음의 허기를 달래주는 음식. 위로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혀의 미각, 코의 후각, 대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에 그 맛의 감동을 전달해 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가 오면 어떤 것이 생각나죠? 파전과 막걸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추억의 음식인 거죠.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추억의 음식.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하나로 유년 시절의 기억을 되찾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기억의 소환을 프루스트 효과 또는 마들렌 효과라고 그래서 부른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이런 위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 음식까지 금지하면서 과연 그 다이어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강의 시간에 억압하면 폭발한다는 사실, 먹고 싶은 걸 참으면 결국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어떤 분은 라면은 절대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꾹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생라면을 우걱우걱 먹으면서 잠들었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식욕과 싸우지 말고 식욕을 달래주는 편이 낫겠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위로 음식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다이어트 기간 중이라도 말이죠. 오늘은 실컷 먹고 내일부터 먹지 않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실패하는 다이어트의 지름길이에요. 그런 생각은 본능의 뇌와 이성의 뇌를 싸우게 하는 다이어트 강박을 가져와요. 다이어트의 금기 음식을 떠올리는 순간 본능의 뇌는 더 강한 집착을 가져오는 거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파란 코끼리 효과라고 하는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파란색 코끼리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눈 감고 떠올려 보면 처음에는 무슨 파란색 코끼리가 있지? 라고 상상해 보다가 어느 순간 파란 코끼리를 의도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워보라고 하면 파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통제하면 할수록 파란 코끼리는 점점 더 강하게 떠오르게 돼요. 결국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는 뇌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치팅 데이라는 게 있기도 해요. 그 시간만큼은 다이어트를 하는 내 뇌의 식욕 중추에 자유를 허락한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치팅 데이가 폭식으로 이어져서 다이어트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적당하게 나를 위로할 음식을 항상 준비해 놓고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의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나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 음식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계속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복되는 다이어트로 인해서 다이어트 강박이 생기기 쉬운데요. 요즘 10대, 20대에서 다이어트 실패로 인한 식이장애나 다이어트 강박, 체중 강박, 식이 강박, 운동 강박 등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외모에 집중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자신의 신체상, 즉 바디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지고 기분은 다운되어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려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소년 비만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미국에서는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만 약제들이 청소년에게도 처방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다이어트에 집중하는 청소년들이 반복된 다이어트의 실패, 자신에 대한 불만족, 낮은 자존감, 또 이어지는 다이어트 강박, 그리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습 장애까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더욱 식욕 조절에 실패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죠. 여기 자존감 셀프 테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함께 저랑 같이 체크해 보시겠어요? 체크된 숫자를 나중에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나는 대체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일을 함께 잘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여섯 번째,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일곱 번째,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여덟 번째,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아홉 번째,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떠세요? 본인이 체크한 숫자를 모두 더하니 몇 점이 나왔나요? 30점 이상이라면 자존감이 높은 편에 속하는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아끼고 있는 겁니다. 20점 이상이면 자신을 적절히 존중하고 있는 평균 정도이죠. 10점 이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하고 아껴줘야 합니다. 보통 이상인 분들은 지금 같은 상태만 유지해 주셔도 괜찮으니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만약 10점 이하라면 자존감이라는 것이 성적 올리기와 같이 점수를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구나. 자존감이 낮고 나에 대한 존중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 한창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무조건 점수를 올려야 한다라는 그런 성적 올리기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이 결국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내성적이다. 이것도 단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점은 조금 나를 피할하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 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분위기를 잘 맞춘다는 또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음식과 싸우지 않고 음식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제 위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이어트를 하는 여러분에게 치팅 데이 때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 음식 리스트를 가지고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먹는다면 다이어트 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위로받았던 그 순간 그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기억이 음식을 통해서 떠오르면서 나에게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힘든 내 몸과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소울푸드 한두 개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위로 음식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위로 음식으로 힐링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셀프케어 처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